나이는 지금 80대입니다. 손꼽히는 자산운용사 대표를 하다가 이사로 내려오셨는데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. 그분은 항상 말씀하셔요. 내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세무조사 경험하지 않은 사람 본 적 없다고요. 독립선언입니다. 국가가 비상사태가 오면요, 세무조사를 감축합니다. 기사에서도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 평균 1만 6천여 건의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나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한 해 평균 1만 4천 건으로 약 14% 감축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올해 상반기만 세수 감소액이 40조 육박, 역대 최대 펑크 난화라고 합니다. 올해까지도 세무조사를 감축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,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감축 운영을 한 만큼 부족한 세금만큼 아마 더 큰 후폭풍이 올 거라는 건 당연한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세무조사를 자초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우선 세무사분들이 설명하는 유튜브나 블로그 글들을 보면요,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다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죠. 자,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요, 첫 번째, 세무 담당자가 선택에 의한 경우, 두 번째, 세무 담당자의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한 경우, 이런 경우는 신고액이 업종 평균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죠. 세 번째는요,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경우, 네 번째는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자금 출처 조사가 시발점이 되는 경우입니다. 그런데 사실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세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진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. 제 주변에 세무조사를 경험한 대표님들의 공통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. 우선 세무조사를 경험한 제 주변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느낌상 거의 8, 90% 이상 세 번째와 네 번째, 즉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경우와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 조사가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경우는 99%가 탈세에 같이 가담했거나 내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. 핵심 직원의 고발이죠. 포상금까지 주니까요. 한 대표님의 경우인데요. 내부 핵심 직원이 고발을 했는데 세금으로 신고한 형식적인 장부가 아닌 실제 대표님이 쓰는 개인 장부가 있는 곳까지 도면을 그려서 주었다고 합니다.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아마 더 큰 정신적 타격이 있는 경우죠. 이런 경우는 사업체를 꾸려나갈 에너지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득세 누락을 해야 하는 당위성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세상 모든 인연이 끝까지 갈 수 없고 끝까지 갈 인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작은 섭섭함으로 그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신고자가 될 수 있는 후보들, 즉 내부 직원이나 탈세에 같이 가담한 업체들이 만약 이것이 탄로 났을 시 보상금을 떠나 본인도 대표님들이 받는 타격만큼 받는 게 아니라면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.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대표님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 사람 마음 믿지 말고 하물며 내부 직원은 그 탈세에 대한 일을 가담해 주었다는 이유로 보상까지 해주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고발을 해버리면 그 배신감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최대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네 번째는요, 부동산이나 고가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. 이것도 한 예시인데요. 도곡동 타워팰리스 40억 상당 부동산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한 수산물 유통 대표님이셨습니다. 같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데 몇 년 전 세무조사를 당했는데 20억 정도의 추징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20억이라는 추징금이 나왔는지 보다 중요한 거는 왜 그럼 하게 되었냐고 하니까 타워팰리스 사자마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? 라고 하니까 대출 없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. 왜 대출 없이 사셨나요? 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현금으로 다 살 수 있는데 왜 대출을 하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. 사실 대표님의 말씀에 저도 이해가 됩니다. 내가 돈이 있는데 왜 남의 돈을 이자까지 주며 쓰냐라는 거예요. 근데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즉 돈이 있어도 그렇게 올 현금으로 고액 자산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반면에 네이버 검색하면
나오는 자산운용사 이사님이 계세요. 제가 종종 찾아뵙는 여성 대표분이신데요. 나이는 지금 80대입니다. 손꼽히는 자산운용사 대표를 하다가 이사로 내려오셨는데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. 이분은 딱 지금 살고 계시는 집만 한 채 보유하시고 부동산 자산이 없습니다. 다 금융자산으로만 가지고 계세요. 그분은 항상 말씀하셔요. 내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세무조사 경험하지 않은 사람 본 적 없다고요.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. 그럼 어떻게 받지 않았냐고 여쭤보면 세금에 대해서 철저했고요. 우선은 또 국세청에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. 즉 부동산을 대출 없이 사거나 고가의 자산을 살 때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사실 탈세라는 게 본인이 의도치 않아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미연에 잘 방지하신 것도 있습니다. 그럼 이분은 많은 돈을 주로 어디에 투자하셨을까요? 미술 작품이나 비상장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. 사실 이 두 개의 투자는 아직까지 부동산에 비해서 탈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쥐 잡듯이 잡을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부동산을 사지 말고 비상장이나 미술 작품을 사라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또 세무조사를 당했을 시에 세무사 고르는 방법입니다. 이거는 필수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거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. 우선은요, 첫 번째로는요, 최소 5명 이상의 세무사와 상담하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일처리하기입니다.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보통 세무사와의 상담은 3명 정도 상담을 해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억대의 추징금이 나온 경우라면 최소 5명 이상의 세무사 상담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 그 이유는요. 우선은 세무사도 세무 조정을 하면 성과보수를 요구합니다. 성과보수를 요구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 보수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. 같은 사건에 어떤 세무사는 2천만 원 요구할 수 있고요. 어떤 세무사는 1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은 인맥사회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출신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비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처리하는 시간에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세무사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세청 출신 세무사라고 광고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. 네, 이상 분명 세금이 펑크 난 만큼 세무조사를 더 철저히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괜히 튀는 행동을 하여서 세무조사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봤고요. 혹시나 피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또 세무사를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세무조사에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독립선언이었습니다.